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린도알람 한상재입니다. 지금부터 65년 전, 오늘은 6.25 전쟁이 났던 날입니다. 6월 25일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 6.25를 생각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르바란 휴가를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모혼 마압 라이르단 바틴이라고 하는 인사를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난날에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슬람식 회개성 인사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참 이들은 아름다운 관습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금년 인도네시아 하리라야 이들 피트리는 북부 수마트라의 다나우 또바 까엠 신나르 방운 페리선 전복 사고로 인해서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려 200여 명 이상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확히 몇 명이나 실종된 것인지, 또 사망자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배는 어디 있는지 그런 등등이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도바 호수 페리선 전복사고 실종자 가족들에게 저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그리 크게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지 않은데 이 전복사고를 접하고 있는 조코위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경찰에 지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시를 받은 경찰청장은 기상청의 경고를 무시하고 무리한 출항을 시킨 항만치소장을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선장은 화물을 과적했거나 승선 인원을 초과했는지 여부 등도 따져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박 자체의 결함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급한 것은 실종자 수색 작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인명구조대의 실종 선박 구조 작업은 강풍과 높은 파도 때문에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바 호수 북동쪽 해안은요, 남쪽보다 더 바람이 세고요, 육지로 접안하기가 아주 어려운 급경사 지역이 많기 때문에 실종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도네시아판 세월호 사고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휴가를 보내고 있는 동안 이웃나라 싱가포르에선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신문들도 퍼르테무안 버르스자라 핀피난 코레아 우타라 단 아메리카, 즉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제목으로 미북 회담 과정과 조인트 스테이트먼트 내용, 그리고 북한 노동신문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하고 있는 회담 내용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싱가포르 미북 회담을 통해서 미북 관계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트럼프가 한미 합동훈련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것과 대북 제재도 풀어줄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한반도의 긴장이
여기서 다 풀리게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북한의 핵폐기 문제는요, 남한의 직접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만 동맹국인 미국의 문제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 절차의 하나라고 여겨왔던 CBID는 깜짝같이 이번에 사라지고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는데 그치고 있는가 하면 한미연합훈련을 한미 동맹 당사자인 남한에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미국 맘대로 중단을 하겠다고 합의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줄기차게 베리피케이션, 즉 검증을 한 후에 제재를 풀어주겠다고 하던 말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또 북한의 연합훈련 취소를 합의해 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남한과 미국은 한미 동맹 협약에 따라서 연합훈련 등을 취소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번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의 주요 이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장거리 쇼가 아니고 바로 판문점 선언이 주도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좀 더 깊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싱가포르 조인트 스테이트먼트와 판문점 선언의 서문에 나타난 내용을 보게 되면 평화 정착 혹은 평화 통일, 또 낮은 단계 혹은 연방제 민주 통일 등이 직접 언급되거나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애매모호한 감성적 평화 통일보다는 자유시장 경제를 허용하는 현실적 자유 통일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미국 연준 금리 인상 여파에 따라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를 넘어서고 있지만은 인도네시아의 루피아도 보면은 달러 환율이 14,000루피아대를 넘나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 경제 모두 그 경제적 여건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지난 9일자 콤파스 신문이 백과뱀장을 지낸 바 있고 바페나스 즉 국가개발계획부 장관을 지낸 바 있는 기난자르 사스미타의 봄바탈란 프로젝트 스트라테지스란 제목의 기고문이 실리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현상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난자르 전 장관은 기고문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인프라 프로젝트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이유를 외채에서 찾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외채가 2018년 3월 현재 4,136조 5천억 루피아까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지금 건설 중에 있는 전략적 프로젝트들을 취소하거나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제안을 정부에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카르타 반둥간 고속철 공사를 취소해 볼 수도 혹은 뒤로 미룰 수도 있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수상은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간 고속철 공사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같은 시기 말레이시아 외채가 1조 링깃, 즉 3,600조 루피아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외채와 비교해 볼 때 그리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말레이시아 정부의 재정 상태를 감안해 볼 때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간 고속철 프로젝트는 계속 추진해선 안 될 것이라고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전국 주요 인프라 공사를 아무리 외채가 많아도 또 증가하고 있어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도네시아 프로젝트 스케일은 말레이시아에 비할 바는 아닐 것입니다. 우선 인도네시아는 나라가 크고 인구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또 국민 총생산량, 즉 PDB 대비 외채 비율도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60%까지 육박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인도네시아는 아직도 29.8%, 즉 30% 정도에 머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보다는 인도네시아가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말레이시아는 외채 증가 대비책을 미리 마련했다고 하는 것이고, 인도네시아는 아직도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국가의 주요 정책을 계속하느냐 아니면 연계하는 것이 좋겠냐 하는 그런 것을 따지기 위해서는 지난 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97년 7월 태국으로부터 촉발된 금융위기는 끝내 인도네시아까지 삼켜버리고 만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당시에도 보면은 인도네시아 외채가 538조 루피아, PDB 대비 50%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는 97년 8월 한창 건설 중에 있던 몇몇 국가 전략적 프로젝트들을 뒤로 미루거나 재검토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외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총 241개 대형 프로젝트 중에서 65%에 해당하는 156개 정부 및 국영공사 그리고 사기업 프로젝트까지 뒤로 미루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때에 뒤로 미뤄진 프로젝트 총액은 111조 2천억 루피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총액은 당시 루피아 달러 환율이 1달러당 2,900 루피아였기 때문에 지금 환율로 환산을 해 본다고 하면은 520억 루피아를 넘는 액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최초 몇몇 프로젝트들을 취소하겠다고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시장과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정부의 결정을 전폭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에 그 결정을 정부가 번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과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정부의 번복 결정에 대해서 아주 네거티브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끝내 루피아는 폭락하게 됐고요. 종국에 가서는 16개 정부 은행들마저 문을 닫는 그런 최악의 수순을 밟았습니다.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게 됨으로써 나타나게 된 현상인 것이죠. 이렇게 인도네시아는 IMF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렇다고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모두 이들이 멈출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하비비 대통령과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대통령은 몇몇 프로젝트들을 차츰 수행해 나가게 시작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SBI 대통령도 메단 공항, 쿠알라나무가 되겠죠. 또 깐찌와 뻐자간을 잇는 고속도로를 시작했고, 반둥 남쪽으로 가는 소로자 고속도로와 스마랑 솔로 고속도로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뒤로 조코위 대통령이 이어받아서 스마랑 대막 고속도로와 메단 쿠알라나무 고속도로까지 거의 모든 고속도로 공사를 다 마무리하고 개통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난자르 전 장관은 97년 경제위기 과정을 통해서 얻을 만한 교훈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정책의 일관성, consequence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정치적 쇼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 실행에 있어서만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997년 경제위기 직전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렇게 결정했다 저렇게 결정했다 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편 것은 지금에 와서 큰 교훈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위기에 대해서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작은 개방 경제로서 인도네시아 경제는 세계 경제의 혼란에 항상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현재 외채 정도가 좀 안전선에 있다고 해서 세계 경제의 혼란이 계속되고 또 개발 목표와 경제 가속을 달성하기 위해서 외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엄청난 부담이 인도네시아 정부에 다가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코위 정부가 취한 국내외 부채의 증가를 통한 개발자금 조달 전략은 활용의 일관성과 또 어떤 규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휴가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리고 교육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당이 거의 모든 의석을 차지했고 전교조 활동을 지지하는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선거 결과는 국민의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선택을 한 결과에 대해서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는 민주적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선거는 이미 끝난 겁니다. 따라서 우리 교민들은 이제부터 정부의 시책을 따라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더 몇 가지 더 전해드려야만 하는 뉴스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시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시 요약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주간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